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6월 23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말 사이에 좀 큰 뉴스가 좀 발생을 했죠. 특히나 시장에도 영향을 줄 만한 일이 발생을 했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를 향해서 타코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트럼프가 항상 이제 겁먹고 물러선다 라는 어떤 뭐 조롱이 섞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이란 관련해서도 2주 정도 뭐 지켜보겠다, 2주 이내에 뭐 결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때랑 좀 비교를 하면서 그때도 똑같이 2주라고 얘기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또 미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역시나 트럼프는 타코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말이 무색하게 이틀 만에 결국은 이란을 직접 이제 폭격을 하면서 좀 직접 개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란의 어떤 군사력이 많이 악화가 돼 있기 때문에, 안 그러고서야, 그쵸? 예, 뭐 영공도 쉽게 드나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좀 불리한데, 어찌되었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어떤 사태가 과연 이제 미국이 개입하고서 저렇게 이제 원하던 핵시설에 대한 완벽한 파괴, 물론 이제 이란 아니라고 발표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시장에서 이것을 과연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이게 이제 또 다른 전면전의 어떤 시작이 될 것인지, 시장이 이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인지가 이제 월요일 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7시부터 출발하죠. 그 흐름부터 굉장히 좀 중요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365일 거래이기 때문에 이제 그 흐름들을 많이 보긴 하는데, 비트코인도 이제 3% 가까이 빠졌다가 이제 다시 좀 그 낙폭을 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밀리고 있는데, 과연 시장 그리고 유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물론 이제 이란이 어떤 대응을 할지에 따라서 이제 좀 많은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긴 한데, 이란도 사실은 이렇게 한 방 맞았다라고 해서 바로 이제 손들고 항복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어떤 현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어떤 이런 국제적 리스크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오히려 관세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살짝 이 분위기나 느낌 자체가 트럼프가 이렇게 빠르게 어떻게 대응했다라는 것은, 물론 이제 그 이란에 대한 판단에 대한 것도 있었겠지만, 최근에 본인을 둘러싼 이제 말 그대로 세게 부르고서 결국은 뒤로 뺀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그러면, 최근에 이제 그 영국과의 무역 협상 이후에 그 다음 국가가 나오지 않고 있죠. 특히나 주요 어떤 무역 상대국인 일본이나 EU나 이런 쪽에서는 전혀 진전이 없고 계속 파열음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어떤 결정과 사태가 관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나 7월 초죠. 유예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가 시장에 어떤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반드시 이제 시세에 좀 불안정성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동안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아래 눌려야 될 자리들을 확실히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뭐 대표적으로 일봉상 120평이죠. 그런 자리들을 눌렸을 때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일지 기술적으로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시적 이슈가 오히려 그간에 좀 급하게 올라왔던 상승세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밀린다라고 해서 다시 예전처럼 꺾여서 박스로 빠진다라는 개념보다는 상승하는 파동을 계속 만들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하나 이제 눈에 띄었던 거는 계속 이제 힘을 쓰지 못했던 2차전지나 이런 쪽에서 조금씩 힘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필요한 건 연속성이고, 과연 이제 공매도들의 환매수가 다른 쪽에 이제 공매도를 치기 위한 어떤 물량의 움직임이 될지, 아니면 여전히 여기 계속 머물러 있을지, 순환매가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차트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0분의 흐름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죠. 상승세기가 나왔고 이탈이 나왔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좀 버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다만 지금 이제 추세적으로나 어떤 흐름적으로는 이 위에 그쵸? 고점을 계속 낮추고 저점을 낮춰가고 있기 때문에 파동상으로는 하락 파동이 맞는데 그 각도가 굉장히 올라온 폭의 그 각도에 비해서는 올라올 때 각도가 이랬다라고 그러면 내려올 때 각도는 요로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흐름인데, 과연 이제 이번 이슈가 시장에 어떤 파장을 낳을지, 그리고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이제 국제적 리스크를 넘어가지고 어떤 관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 눈에 띄는 거는 유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예상했는지,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으로 치면 내려갔다가 더 올라갔다가 이 정도에 있다라 그러면 유가는 계속 지금 버티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과연 이제 또 월요일날 어떤 자리에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상승할 확률이 높겠죠. 과연 그 자리를 지켜가지고 계속 움직여서, 일봉상으로 보면 지금 좀 연결로 보게 되면 이런 자리들이거든요. 과연 이 구간들을 넘어가지고 올라갈 수 있을지, 이 부분들이 관건이다. 전반적으로 원유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서 치는 매도는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가족분들한테도 이야기 드리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인버스를 들어가시는 분들은 무조건 혹여나 뭐 예를 들어서 해협을 막았을 때, 그쵸? 그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죠. 그런 때 이제 만약에 순간적으로 위로 슈팅이 나왔을 때 반드시 추가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의 자리는 매도 쳐가지고 고점과 시간이 얼마를 걸릴지 모른다 뿐이지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트럼프의 정책상. 근데 과연 이제 단가상으로 봤을 때 그 위에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들이 분명히 요소들이, 불안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칠 수 있는 물량이 있는 채로 진입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게 이 자리, 그쵸? 122평짜리를 한 번 더 눌러주는 흐름이 나와야지 가더라도 좀 더 가볍게 갈 수 있다라는 거. 이제 6월 만기가 이제 금요일 날 이루어졌는데, 과연 그 만기가 상승을 그쵸 누른 건지 하락을 누른 건지 알 수가 없는 흐름인데, 마침 또 이런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구간에서 밀릴 때는 다시 일봉상의 122평을 한번 눌러주는 것이 좋다. 지금 자리부터 이제 한 약 1000포인트 정도 되기 때문에 한 5% 정도 되겠죠. 4.5에서 5% 정도의 눌림이 나온다라 그러면 이 구간에서 딛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과연 이제 이 흐름에서 눌렸을 때 단순히 정보를 눌리는 흐름으로만 갈 건지, 아니면 이 밑에 1, 2, 3차 갭을 만들었는데 이 갭들의 최소치를 혹은 최대치를 메우고 다시 움직일 것인지 중요한 자리라고 보고 있고, 다만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 전략을 잘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왕좌왕하거나 엉뚱하게 물탈 수 있다. 저는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드렸었고, 그 다음에 하나 눈에 띄는 거는, 만약에 코스피가 주춤 거릴 때 코스닥이 순환매를 받아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상승폭을 제약했었던 2차 현지가 공매도의 환매수가 들어오면서 순환매의 변화를 줄 것인지 체크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쇼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